안녕하세요. 키앤키즈 현세인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프라이팬인데요. 프라이팬에 대해서도 좀 낯설고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코팅팬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코팅팬을 쓰시면서도 이게 편리해서 좋기는 한데 나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좀 찝찝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라이팬에 대해서 어떤 걸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 또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거 많이들 아시는 테파레 프라이팬이고, 보시면 이렇게 안에 검은색 바닥이잖아요. 이 표면이 검은색인 이 성분의 이름을 불소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이라고 해서 그 약자가 PTFE라고 프라이팬 뒷면이나 온라인상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분의 프라이팬을 쓰고 있는지 보고 싶으면 구입할 때 뒤에 성분이 거의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불소수지 또는 PTFE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PTFE의 원래 명칭은 테플론이에요. 원래 테플론이라는 것이 그 유래가 1930년으로 올라가는데, 세계대전 중에 탱크를 방수 코팅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3M이라는 기업이 테플론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플론의 특징이 들러붙는 게 없고 물, 기름 모두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코팅이 되는 그런 기법, 그런 특징을 사용해서 고어텍스, 아웃도어, 등산복에 많이 쓰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많이 마시는 종이컵 안쪽에 코팅면이 이제 다 이런 불소수지 테플론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많이 다른 곳에까지 응용을 하다가 1950년 전후로 드디어 이제 프라이팬에 테플론이 응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러붙지 않고 간편하게 조리를 하는 게 일대 혁신이 되었고, 그럼으로써 테팔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테팔이라는 것이 이제 테플론의 앞자 TF와 모든 프라이팬의 이 가운데층에는 알루미늄이 있잖아요. 열 전도율을 올려야 되니까 그 AL을 따서 테팔이 탄생하게 된 거고, 50년 동안 정말 전 세계에서 급부상하는 대기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중심에는 테팔과 또 이 테플론을 발명한 3M과 이 제일 중요한 불소수지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제조하는 듀폰이라고 하는 미국의 거대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기업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2000년이 조금 되기 직전에 비로소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듀폰사에서 근무했던 생산 공정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어떤 기이한 현상들을 겪기 시작해서였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각종 암에 걸리기 시작하고 기형을 가진 자녀들이 출생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져서 이 소송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소송이 결론이 내린 지 불과 2017년이니까요.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것을 소송을 주제로 다룬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다크 워터스라고 제작된 바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이슈가 한창이던 2006년에 MBC 뉴스데스크에 이 내용이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러면 그 많은 기형아 출산이라든지 각종 암 발병이 진짜 불소수지로 인한 것이냐,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 여러 대학에서 스터디를 다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의 결론이 이거예요. 불소수지 자체는요, 인체에는 큰 유해성이 없다. 그러니까 불소수지는 어려운 말로 좀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높다는 거는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분해가 정말 안 되는 영원한 케미컬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어떤 분해도 되지 않고 어떤 변성 과정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불소수지 때문에 암이 발병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무엇이었냐?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것이 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것은요, PFAS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것이고, 두 가지 약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PFOA 또는 PFOA라고 부르고요, 과불화 옥탄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또 하나는 PFOS, POS라고 부르고요, 과불화 옥탄 술폰산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과불화 화합물이 한 17개 정도거든요. 그 중에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인 어떤 프라이팬을 만들 사용된 가공 보조제였던 거고,
과불화 화합물인 이 피포스와 피포와 같은 경우는요, 몸에 들어왔을 때 강력한 생식 독성을 갖고 있는 발암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유방암, 고환암, 신장암, 그리고 갑상선 질환, 비만,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비만과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고, 또 임산부가 노출되었을 때는 기형아 출산이라든지 저체중아 출산 리스크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 많은 연구 동안에 밝혀진 사실인 것이고요. 현재는 WHO 산하기관이 국제암연구소에서 PFOA 같은 경우는 2등급 발암물질로 규정이 된 상태이죠. 그러면 지금은 규제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PFOA를 전면 규제한 지가 불과 2015년.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도 전면 규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식약처에서 일일 허용 한계치는 설정해 놓은 상태지만 미국처럼 강력하게 규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보다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게 이 PFOA를 포함한 모든 과불화 화합물이고요. 지금은 어떤 실정이냐면 테팔에서는 2013년부터 아예 모든 공정에서 PFOA를 뺐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코팅액 공급업체에서 이 성분을 아예 사용 자체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된 상태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금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PFOA 프리라고 하는 제품은 정말 많이 뜹니다. 근데 PFOA 프리는요, 잠깐 했는데 그 기준치를 넘지는 않아서 어떤 검출 기준량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without PFOA, 그러니까 완전히 without인 그런 라벨링이 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without PFOA를 검색하면 거의 세라믹 코팅팬 외에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PFOA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견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더 이상 펜을 만들 때 PFOA를 우리나라 기업들도 알아서 안 쓴다, 이런 것도 막 견해도 많고, 또 하나는 400도 이상의 소성 과정을 거치거든요. 400도 이상부터는 대부분의 과불화 화합물이 다 이제 기화돼서 다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기업의 윤리나 개인의 신념, 개인의 양심에 기대만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나이브한 거잖아요. 어떤 국제적인 규칙, 나라에서 정해놓은 미국처럼 전면 금지 조치, 이런 법적인 조치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제 기준치 미만은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불소수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쓰고 계신 분들 가운데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2013년부터는 지금 테팔에서도 PFOA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썼던 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 조금 다른 대체제를 찾는 것으로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대체제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런 세라믹 펜이겠죠. 세라믹 펜은 딱 보면은 검은색이 없어요. 이런 그레이 컬러, 아이보리 컬러 대부분 이런데, 자, 요것도 어떤 일각에서는 세라믹 펜은 유일한 단점이 비싼 가격, 그거 외에 단점이 없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아닌 거죠. 아까 설명드린 과불화 화합물의 역할을 보면은 불소수지와 프라이팬을 붙여야 되죠. 중압 과정에서 처리에 필요한 접착체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물질이 문제였던 거잖아요. 근데 세라믹 자체는 너무나 무해하고 프라이팬과 중합시키기 위해 접합체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거에 대한 연구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50년 동안 불소수지 펜만 이만큼 써왔고, 세라믹 펜이 이제 막 시장에서 라이징 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가 부족하죠. 대부분은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실리콘 오일이라고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실리콘 오일도 연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런 세라믹 펜의 대기업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벨기에 그린펜도 여차하다가 작년 연말에 소송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진짜 뭔가가 밝혀져서라기보다는 너무 과대 광고를 한 게 걸린 거예요. 세라믹 펜은 100% 안전하고 차원이 다르다. 물론 저는 세라믹 펜이
불소수지 펜보다는 현재로선 확실히 좋은 대안제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직 더 많은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쓴다고 마음 놓아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릴 거지만 세라믹 펜도 교체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가 교체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래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제 권장하는 교체 기간을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코팅펜이고 이게 불소시지 펜이건 세라믹 펜이건 코팅펜이라면 교체 기간을 얼마로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3개월입니다. 3개월이에요. 그래서 세라믹을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세라믹 펜 하나 자체는 되게 비싼 건 아니죠. 사실 저렴한 거는 1, 2만 원대도 있고, 물론 그린펜은 좀 비싸지만 그 자체는 내가 몇 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3개월마다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비싼 펜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주 자주 프라이팬을 사용하지 않아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쓴다. 그렇다면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주관적인 느낌의 일부인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아주 깨끗하고 새 것 같아 보일 때 버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미 많이 스크래치가 난 상태면 이미 많이 그 내구성이 약화된 것입니다. 내구성이 약화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세라믹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온에 올라갈 때까지 크게 어떤 유해물질이 용출되지는 않아요. 근데 세라믹 특징이 이거예요. 우리가 강불에 갑자기 올리고 또는 요리가 끝나는데 찬물에 갑자기 담그는 온도 차이가 극심할 때 균열이 생긴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잦아질수록 결국 결합이 약해지는 거예요. 결합이 약해지면서 유해물질 용출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펜이 낙후되고 마모된다는 건 이걸 또 바꿀 때가 됐네, 이런 경제적 개념과 별개로 지금 유해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불맛이라고 하나요? 조리법 중에 한동안 되게 유행하는 기법 있잖아요. 굉장히 고열로 달구는 거. 그거를 안 해야 됩니다. 그거를 안 하는 게 프라이팬을 통한 유해물질 흡입으로부터 보호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가 2, 3분만 강불로 해도 온도계를 프라이팬에 꽂고 있지 않아서 모를 뿐 200도가 넘어요. 근데 과불화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요, 200도부터 벌써 기화돼서 흡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이 대한민국 여성 중에서요, 비흡연 폐암 환자가 많잖아요. 조리 흉과 같은 조리 동안에 발생한 여러 미세먼지 앤드 유해물질을 흡입해서 폐암으로 진행한 케이스가 많다는 뜻인데, 그 중에 과불화 화합물도 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아직 추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조리 과정 중에서는요, 단순한 어떤 프라이팬 요리라고 해도요, 환풍기를 반드시 틀어야 돼요. 환풍기 틀어야 되고 환기까지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라믹도 사실은 다르지 않고요. 너무 그런 고열에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면 유해물질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을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새는 아무래도 스테인리스 펜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스테인리스 펜은 참 다루기가 힘들지만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것 중에서는 사실은 제일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도 100%는 아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제품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 모두 다 짐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스테인리스가 반영구적이다. 그것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상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식이 아닌,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것들 중에 하나가 스테인리스를 몇십 년씩 쓰는 거예요. 스테인리스가 반영구적이다라고 표현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상온 25도에 그냥 뒀을 때예요. 우리가 휘슬러를 사서 50년 동안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요. 높은 고열에 조리하려고 산 거잖아요. 그런 일이 최소 몇십 번 또 몇백 번 반복될 때 당연히 낙후되고 마모되는 거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를 31년을 썼고 딸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테인리스도 아까 말씀드린 세라믹 펜이나 불소수지 테플론 펜처럼 3개월의 유보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스테인리스는 그렇게까지 자주 바꿀 필요는 사실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5년, 길면 10년 내는 교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펜이건을 막론하고 스크래치가 있다면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펜에 스테인리스 조리도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 같은 거를 써야 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죠. 또 스테인리스와 관련된 오해 중에 두 번째는 스테인리스도 고열에서 중금속이 용출된다, 이런 또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스테인리스라는 것이 스테인리스 스틸을 축약해서 말한 건데, 강철에다가 크롬과 니켈을 합금한 거잖아요. 크롬과 니켈이 보통 18%, 10% 정도 이렇게 포함됐다고 했을 때 엄청난 이제 고열에서 합금 처리를 하는 것이고, 크롬과 니켈은 그 융점이 거의 크롬이 1800도, 니켈이 1450도 정도가 이제 융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녹는 온도가 그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과불어 화물은 200도, 그리고 세라믹 같은 거나 에나멜 같은 경우가 800도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상대적으로 엄청난 고온에서 용출될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스테인리스 펜을 사용하면 중금속이 노출된다, 그런 가능성이야말로 대단히 낮다. 그러나 아주 잦은 고온 처리, 불을 달궈서 불맛을 내는 요리, 이런 것을 많이 노출시킬수록 조금 더 빨리 교체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렇게 불소수지, 테플론 코팅 펜, 세라믹 펜, 스테인리스 펜이 있겠고, 또 요 둘 중에 어딘가에 속하는 그런 주물펜이 있을 텐데, 주물펜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냄비들도 다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르쿠르제, 스타브 같은 이런 에나멜 코팅된 것도 사실 세라믹이랑 좀 비슷하죠. 세라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에나멜 코팅 처리된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르쿠르제 매장 가면 이거는 100% 안전한 환경 호르몬이 없는 제품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에나멜 처리든 유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페인팅,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합성수지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불소수지보다는 낮고 내열성도 높은 편이니까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또한 대단히 안전하고 최고로 좋은 것도 아닌데 이 엄청난 무게감을 감수하면서까지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될 조리도구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프라이팬에서 정리 겸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3-4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떤 펜이든 간에 교체 시기를 알고 있어야 되고, 교체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다. 그러나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버려야 되고, 적정한 교체 시기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세월 같다. 그런 내 눈의 느낌보다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걸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팬 앞에서 조리할 때는 반드시 환풍기를 늘상 루틴으로 사용하시고, 환기까지 하면 더 좋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오열에서 불맛을 내기 위해서 달구지 않을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사실 불소수지 테플론 코팅이 된 것은 프라이팬, 웍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냄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냄비도 사실은 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또 검은색 컬러가 집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어프라이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에어프라이어도 요새 자꾸 풀스텐이 나오는 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풀스텐도요, 가만히 보면 그 안에 고열로 올라가는 부분에 플라스틱이 또 군데군데 섞여 있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되고요. 에어프라이어를 불소수지 코팅된 걸 계속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불소수지 코팅된 전기 제품 하나 더 있죠. 그것이 바로 밥솥이죠. 전기밥솥도 다 불소수지 코팅입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이런 언급이 지나친 우려나 어떤 기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내솥까지 풀스텐인 전기밥솥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이것이 정말 안전하고 아무 유해성이 없다면, 그런 굉장히 고가거든요. 너무 비싸진 않지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런 제품들이 생산되고 개발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들, 그리고 성분들에 대한 내용에서 도움을 얻으셨길 바라고요. 또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대체제,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악을 피하고 조금 더 안전한 상대적으로 좋은 제품을 택하는 것만으로도요, 훨씬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